안녕하세요. 꿈과 사랑 책 속의 10-10번 하겠습니다. 10번째 책, 5가지 사랑 언어라고 하는 게리 체프먼의 책을 이제 한 챕터씩 나눠서 오늘 10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과의 제목은 Love is a Choice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랑은 하나의 선택이다. 우리가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메시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늘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거지요. 이 사랑 언어에서 5가지 사랑 언어를 말했는데 그 5가지 사랑 언어를 우리가 발견하고 적용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국가에서는 발견하기, discovering the love language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의지적인 선택,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제 그거죠. 그래서 5가지 사랑 언어를 발견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그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부자연스러워서 쓰질 않으면, 그 언어를 쓰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겠죠. 나의 그 상대자의 사랑 언어가 피지컬 터치다. 그런데 내가 이 터치하는 거, 이 스킨십 하는 게 너무 내게는 어색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면 그 언어를 알고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칭찬하는 거라든지 선물을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봉사, 섬김을 하는 거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알고 있어도, 상대방 언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내가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영어를 알아도 실제로 영어를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쓰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 언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알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과에서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브렌트와 베키라고 하는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 브렌트와 베키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느 순간에 부부간에 그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년 정도 이런 스트러글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남편이 아내에게 최종 통보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그거죠. 아, I don't love you anymore.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펑펑 울면서 상담사를 찾아와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제 상담을 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참 들어주고 나서 상담사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남편이 이제 아내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고 동정심이 있어서 그 가정에 이제 중요한 충고를 좀 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남자에게 몇 가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브렌트죠. 브렌트에게 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혼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그 재혼을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또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발견될 것이다. 지금 있는 그 부인도 처음에는 그 사랑해서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까지 했으면. 그래서 이제 2번째 여자를 만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확률을 들이댑니다.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재혼해서 다시 이혼할 확률이 초혼해서 이혼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그 상처는 엄청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사랑하는 그 여인과의 그 사랑의 유포릭 상태가 늘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그 인러브 상태, falling in love 상태는 거의 2년이면 이제 변화가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걸 들어도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통계학을 넘어설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실을. 하는 말이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후회하듯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상담사는 그 아내 베키와 또 브렌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부부 상담을 9개월 동안 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3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falling in love의 감정에 대해서 experience 그런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서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면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꺼지는 상태,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과정에서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의지적인 섬김, 의지적인 선택, 초이스라는 거죠. 사랑의 선택.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 내추럴한 마음, 자기의 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언어가 잘 안 돼서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계속 사용하는 것만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로 이제 자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 방 청소하는 것, 베이쿰이라고 그러죠. 이제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것을 잘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루를 닦고 하는 거. 근데 어머니가 자꾸 시키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나 결혼하면 절대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안 했었는데 이 사랑 언어를 배우고 나서 아내의 사랑 언어가 액트 오브 서비스, 섬김을 받는 그런 것이 사랑 언어라는 걸 알고 자기가 그 사랑 언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몇 분씩 방 청소를 하고 있다. 집안 청소를 이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대요. 왜냐하면 우리 그 아버지가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한테는 시켰지만 남편한테는 시킨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부자연스러운 것을 이기고 그걸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건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하기 때문에 아내도 저 사람이 이걸 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스킨십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모들이 한 번도 포옹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그렇겠죠. 그 이제 부모들이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자연스러운 것을 이기고 그걸 해보면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3,000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진답니다. 그래서 3,000번 할 때까지는 초이스로, 의지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비단 스킨십뿐만 아니라 뭐 봉사도 그렇고 다른 칭찬하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word of affirmation. 그래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문화가 습관이 늘 비난하고 늘 깎아내리고 남을 낮추고 하는 것이 내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 내 문화라고 한다면 남을 칭찬하거나 높여주거나 하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상대방의 사랑은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항상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사랑의 표현이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할까?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추럴하지 않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택하는 게 바로 사랑은
하나의 선택이다. Love is a choice. 그래서 이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이제 과를 여기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과를 식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3과 정도 남았는데 빨리 이거는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책 전체를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 스크립트라고 그러죠. 이제 번역본을 제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게 많고 저는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번역하는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을 하루 정도 내서 이걸 꼼꼼하게 다시 다 정정을 하고 문맥에 맞게끔 읽으면서 다시 쓰면은 되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제가 에너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다시 쓰면 그 한글 파일을 올려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언제 시간 되면 요약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요약본이라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한 번 더 읽어보면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이 The Five Love Languages 5가지 사랑 언어 게리 제프만의 이 책을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